기존에 들었던 분들이 세 분이 더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사모님까지 안 되겠어요. 쫄지 마. 저는 그 재수강 하면 항상 거기에 맞춰서 강의안을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복지 파트너를 한 4년 준비했는데 제일 어려운 게 복지 파트너 강의하는 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4년 넘게 참여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신입만 하면 신입만 별도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 여건이 안 되니까 합쳐서 해야 하니까 강의안 준비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계시는데 다시 리뷰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네, 신입 선생님들께서는 좀 해주시면 여기 책이 없으셔서 지금 인사하고 있답니다. 만들고 있어요. 자, 강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 강사님들의 기본 마인드가 어떤지 제가 한번 등장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사를 맡게 된 최규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치 저 선물 들었지도 않은 들면서 마시네요. 자, 여기 경력이 좀 나오는데 내가 소중하지 않고요. 그냥 잠시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정서적 지원비, 정서적 지원이 건강박수, 어르신 체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혹시 여기 세 분 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안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세요? 선생님도 안 가지고 계세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으세요? 선생님도? 네. 선생님도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모님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납부 형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소중하게 우리 정서적 지원이고 거기에 따른 관련 따라가는 것들입니다. 자, 오늘 치매 예방 정상 파트너 지원하실 거니까 관련해서 참석한 쌤들 바람 평생교육원에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강용 회장님, 혹시 회장님 성함 알고 계셨나요? 저도 알고 있는데 강의를 듣고 있는 분은 모르면 안 되죠. 조강용 회장님이시고 김상식 사장님이시고 성조 본부장님, 또 연구원 직원분들은 우리 선생님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늘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일들과 행복한 일들이 가득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 사람의 눈을 보면서 양손을 올리면서 옛날에 코로나가 되기 전에는 스킨십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스킨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 눈을 보면서 손을 올리면서 양손 올리면서 흔들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양쪽 선생님들 보시고 양쪽 선생님들 보시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 마스크는 폰트까지 써주세요. 자, 반대쪽 사람하고 또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자, 양손 다시 흔들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세상이 변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바꾸시면 돼요. 제가 마스크를 쓰기 전에는 스킨십을 하면서 머리에서 엉덩이 밑으로까지 안마를 해주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그거 할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방법을 보완해가지고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선생님들도 선생님들 걸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번에는 다시 당신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당신의 눈을 보니 제가 즐겁습니다. 네. 눈 보라고 했는데 막 인상 쓰면서 쳐다보면 안 돼요. 웃으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눈을 보니 제가 즐겁습니다. 즐겁다는 표현은 어떻게 해도 좋아요. 즐거운 표현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저렇게 하셔도 되고 표현만 하시면 돼요. 자, 반대쪽 사람하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당신의 눈을 보니 제가 즐겁습니다. 네. 하시는 거예요.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제 가정에 어떤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일까요? 만화님. 그렇죠! 아, 역시! 마스크 하나 드려야겠네. 가방 추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좋아요. 저희 만화님이 그러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십니까? 하니까 우리 와이프가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원래 그래. 원래 그래.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언제? 내가 언제? 또 뭐가 있을까요? 당신을 보면 항상 그렇게 생각이 돼. 아, 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르다. 다르대요. 다르다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어떤 것을 했을 때, 어떤 말을 했을 때 다른 분들은 저는 긍정으로 간다고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부님 계시죠? 남편분. 네. 선생님 혹시 죄송한데 연세가 59세. 혹시 남편분 뭐 나이 차이가? 높아요? 낮아요? 아, 예. 저 옛날에는 거의 높죠. 혹시 남편분하고 한 40개, 한 4, 50년 되시겠죠? 그 정도 되시면서 한 번도 싸운 적 없어요? 싸우죠. 많이 싸웠어요. 네. 왜 싸웠어요? 적당했어. 왜 싸우셨어요? 아니, 의견 충돌. 그렇지. 의견 충돌이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뭐냐? 처음에는 데이트할 때는 너무 좋단 말이에요. 자, 결혼을 딱 했어. 근데 그 결혼의 환상이라는 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다 얘기는 들었어, 항상. 근데 결혼해봐라.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결혼식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의 말이 안 들려. 아무리 말해줘도 안 들려.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 어르신들의 말이 이제 다 들려. 그죠? 왜 그럴까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못 듣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 만화님이 저한테 얘기한 게 다르다. 인정하라. 맞아요. 저도 그거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거 전에 부정으로 가기 전에 긍정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긍정으로 가야 그 사람이 다르다는 게 인정이 되는 거지. 맞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 자체가 부정인데 어떻게 다르다는 먼저 가냐 이거지. 벌써.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잘못된 사람도 다르니까 그 사람 다르면 인정해줘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긍정으로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좋은 걸 했을 때만 우리가 다르고 인정해주는 거지. 나하고 또 죄송해요. 아니, 꺼놓을게요. 방해해야 되니까. 죄송해요. 네.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 만약에 도둑질하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이 다르니까 그 사람 인정해줘야 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부정적인 거잖아, 그거는. 긍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착한 일을 하는데 나는 어려운 지하철에 계신 혼자 주무시고 계시는 분한테 김밥을 사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또 조 선생님께서는 지나가다가 박스를 주는 어르신이 너무나도 힘들게 하시니까 네 아빠를 밀어드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것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궁극적이면 뭐예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인정을 해야 하는데 우리 만화님한테는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여기서는 알아듣는데 저를 우리 집에서는 알아듣지 않아요. 아무튼 저는 괜찮아요. 저 위에 계신 분이 계시니까. 금방 제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즐거움을 찾아가는 거예요. 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사랑, 오른쪽 눈은 사랑을 부르면서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렇죠.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얘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당신 때문에 제가 즐겁습니다. 이건 아무 필요가 없어. 항상 제스처를 쳐야 돼요.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거 다르죠? 네. 당신 때문에. 그렇지만 이걸 이렇게 인식으로 다 벌리면 이 마음을 나는 당신에게 열어주겠다 그 소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 보면 이런 식으로 교만하는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교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수성가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수성가는 없어요. 자수성가같이 교만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제가 태어났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배움을 받았고 누군가를 통해서 자라게 됐고 누군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책상을 만들었어요. 이 책상을 만들었는데 이 책상은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네.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책상이 필요해. 하지만 이 책상을 만들어주는 데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그것들을 도움을 받고자 했는데 우리는 잠시 잠깐 잊어버려요. 어떤 거냐? 부모를 통해서만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협력할 수밖에 없는 게 돼 있어요. 자, 내가 있다고 해서 선생님이 아무리 강의를 듣고 싶은데 정말 좋은 강의를 듣고 싶은데 강의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일자리는 엄청 많아. 근데 일하러 오는 사람도 없어.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모든 사람은 합력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설계도상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오는 그 즉시 그게 연결이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항상 나를 낮은 자세로 내가 당신에게 항상 오픈마인드를 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제가 제가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네, 웃으셔야 돼요, 사모님. 웃으면서 얘기하지. 뭐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눈은 뭐 어디 막 그렇게 가면서 얘기를 하시면 상당히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아시겠죠? 네. 자, 반대쪽 사람하고 또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갖고 가면요. 어르신들하고 마찬가지예요. 제가 데이케어를 가든지 영문방에 가든지 어디 가서 무슨 강의를 하시든지 이분들을 나와 같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서적 지원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사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강의 잘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들고 가도 이분들하고 같이 동화되지 않으면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역시 우리 강의를 듣는 분은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잘 알아주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니 당신의 모습을 보니 제가 보입니다. 보입니다.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의 눈을 봤는데 제가 안 보여. 그러면 나는 이분을 깨끗하게 못 보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딱 봐서 내가 이 사람 눈에 반사돼가지고 제가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로 내 마음을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니 당신의 모습을 보니 이제 저보지 말고 상대방을 보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니 당신의 모습을 보니 제가 뭐예요? 보입니다. 그러면 눈으로 눈밖에 안 보이는 거죠 현재는. 그래서 눈에다 이렇게 받치시면 돼요. 상대방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모습을 보니 제가 보입니다. 눈에 반사돼서 보인다는 그 소리예요. 아시겠죠? 네. 자, 반대쪽 사람하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의 모습을 보니 제가 보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일단 여기 앉으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뒤로 누르시면 다 짝이 되는 거예요. 손이 맨 뒤에 있으니까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삼각형 해도 되고 삼각형 해도 되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 따라하시면 됩니다. 세상에서 세상에서 최고 최고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당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표 제스처를 하시고도 이렇게 항상 가만히 있다가 뭐지 이렇게 해서 들어올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에서 최고 행복한 사람은 최고 행복한 사람은 당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언제나 웃음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웃음은 우리의 눈웃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도 있습니다. 몸을 어떻게 웃느냐? 웃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 몸으로 어떻게 웃을까요? 어떻게 몸으로 웃을까요, 선생님? 그렇지. 이런 표현들이 몸으로 웃는 거예요. 제가 아까 당신이 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받치셨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몸으로 웃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웃음을 잊지 마시라는 것은 항상 상대방의 눈을 보는데 이렇게 막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지 마시고 여기에 인중을 놓고 요 사이에 놓으시고 여기를 쳐다보신다고 그러면 부담이 없어요. 막 눈만 뚫어지게 쳐다보면 막 싸우는 거 아닌가? 그러지는 마시고 이렇게 십자가를 딱 그려놓으시고 인중에 놓고 지금은 원래는 코 밑에 있는 인중을 보는데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눈썹을 놓고 중앙을 딱 쳐다보시면 그쪽 미간을 쳐다보시면 아시겠죠? 네. 자, 여기 볼까요? 나 때문에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자, 선생님 네. 집에 식구들 있죠? 그분들 소중히 해야 하죠. 말로만 소중하시고 혹시 남자분은 어떻게 연세가 차이가? 연하! 박수 쳐주십니다. 20의 연하가 얼마나 좋으셨으면 멋있습니다. 자, 그 남편분이 살아오시면서 맨날 웃겨주죠? 그러면 맨날 짜증내요? 그렇죠. 웃겨주든지 짜증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맨날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의 시초는 우리의 사회의 기반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있어야 이 사회가 있고 이 사회가 구성이 돼야 국가가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에 마나님이 저를 어떻게 인정한다고요? 다름으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다름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른다. 나한테 더 이상 주장하지 마라. 알겠다. 이렇게 하세요. 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안 그러면 이게 계속 싸움이 됩니다. 누군가 두 분이 한 명은 양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 지지를 가장 많이 받아야 하고 가장 지지를 많이 해줘야 하고 가장 사랑과 행복이 넘쳐야 하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을 뒤져보면 가정이 그렇게 행복하시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뒤져보면 뭔가가 문제가 있고 뒤져보면 뭔가가 튀어나와. 그런데 그거를 내 가정사니까 이 얘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 숨기고 있는 거야. 나는 그래도 솔직하게 우리 가정이 이렇다? 이거 오픈해라 하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 하지만 그 가정이 없다면 이 사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 있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정, 나하고 비록 맞지 않을 수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부정보다는
긍정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마나님을 제가 우리 마나님 나이 26살에 만났습니다. 그러면 26년을 그분하고 저하고는 다르게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분하고 저하고 맞추려면 26년을 살아야 조금 맞출까 말까요? 우리 집에 같이 사는 형제 자매 부모하고 선생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57년을 지금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살았으시잖아요. 그죠? 뭐 당연히 결혼해서 빠져나갔지만 그래도 내 부모잖아요. 그죠? 57년을 살아도 어머니 아버지를 다 알아요? 모르는 게 기본인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여기 있는 내 배우자가 26년을 따로 살다가 왔는데 당연히 나하고 맞춰달라고 하면 이게 욕심이 아니에요. 욕심인 거예요. 당연히 26년, 27년, 30년 이 세월을 같이 흘러내보내야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조금 알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사람이죠. 나는 우리 하나님이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다 알아. 나는 내 남편이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다 알아. 그런 소리 하는 부모들 있죠. 부모들. 그러잖아요. 근데 착각이 나겠지. 오만이, 교만이 절대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 내 가정에, 내 자녀, 네 부모님들이 잘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 자녀가 내 뱃속을 통해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제 나나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집에 온 아이가 우리 집에 11년 만에 왔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그러면 제가 그냥 민간인이었다. 그러면 저는 이혼을 당했을 것 같아요. 둘 중에 한 명은 이혼을 당했어요. 왜? 11년. 우리 와이프는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를 원했거든요. 근데 저는 학교 가는 바람에 4년을 뒤로 미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11년 만에 우리 집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의 소중함, 그럴 것 같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말 많이 하시잖아. 그러면 그 자녀는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일이 별로 없는데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사춘기 때 특히. 근데 그거를 인정해주지 않아 우리 부모님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는 어디서부터 생각하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제 생각하는 거야. 내가 너를 뱃속에 있을 때 10달을 안 했거든? 그리고 너를 태어나가고 내가 맨날 밥을 해서 먹였거든? 옷을 다 입혔거든? 학교를 열심히 보냈거든? 이것만 생각해. 근데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들을 빨리 자라기를 원하잖아요. 제가 우리 애기가 태어났는데 내가 딱 재봤어. 딱 이만한 거야. 여기서 49cm. 아주 이 아이를 어떻게 잡지? 잡지도 못해가지고 처음에 잡을 때 다들 똑같은 경험을 했잖아요. 조만간 알잖아요. 조만간 했어요? 다 똑같은 경험을 했잖아. 근데 그 아이의 소중함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제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한테 그냥 감사하다는 말밖에 안 나더라고요. 왜? 아니 아무도 없었는데 그냥 예를 듣는 거예요. 제 만화님이 아니고 이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두 분만 이렇게 살고 있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명이라고 하나 뚝 태어났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둘만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사람이 해요? 못하잖아요. 우리 옛날 얘기 뭐 삼신할머니한테 달라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사람이 하냐고,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리고 마찬가지. 그 아이를 자라게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아이가 빨리 자라기를 원하지만 그 빨리 자라게 하려면 밥을 막 열심히 먹여야 할 거 아니야. 막 먹여갖고 빨리 1년 만에 막 10살, 7살 막 키 크게 만들어야 우리가 편하잖아. 얼마나 힘들어. 그 아이 신생한테 데리고 다니면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빨리 컸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참 많이 하고 살았잖아. 근데 그거는 때를 기다려야 한다. 우리 혹시 선생님은 자녀분들이 몇 명이세요? 아들하고 딸하고는 150 정도네. 그러면 그 아들 딸한테
태어나자마자 선생님은 우리 엄마네 엄마 그랬어요? 혹시 사모님? 혹시 자녀분들 몇 분? 아 여기는 200점이시네. 그러니까 그러시면 그 딸하고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똑같이 엄마! 그랬어요? 우리는 때를 기다려야 돼. 모든 곳에 때가 있어. 엄마 아빠가 되려면 그 아이 입에서 엄마 불러줘야 그때부터 부르는 거야. 그 전에는 부모가 아니야. 예비 부모, 예비. 그냥 단지 내 몸을 통해서 지금 태어난 것 뿐이야. 그냥 나 혼자만 착각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부모가 되는 그 순간은 그 아이 입에서 엄마, 아빠 불러줘야 내가 그때부터 부모가 되는 거야.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생활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느냐?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틀린 거예요. 절대적으로 틀린 거예요. 우리는 단지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역할. 내가 부모니까 그 부모 역할을 하는 것 뿐인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놓고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가서 실천하세요. 너 내 아들로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그러면 이제 아들이 그래도 이상하네. 조금 이상하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네가 내 딸로 태어나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그러면 이제 딸도 엄마가 아까는 아들은 이렇게 좀 많이 갔는데 엄마가 조금 천천히 가 아니라 3일째 되면 3째 되면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너무너무 고마워. 이 많고 많은 가정들 중에 우리 집으로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그러면 이게 돌아가다가 다시 반대로 돌아요. 오 4일 하면 우리 엄마가 바뀌었네. 이렇게 가요. 이거를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실천하실 분들만 박수를 한번 쳐볼까요? 저와 약속이 아니고 저 위에 계신 분들로 약속했으니까 꼭 실천하세요. 이 정도로 가정의 그 분위기는 중요하다. 내가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중한 내 자녀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가정의 자녀들 소중할까 안 할까? 소중해요. 소중하잖아요. 자녀들 싸움에 부모 싸움 된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네. 혹시 그렇게 해보셨어요? 아니요. 혹시 자녀들 싸움에 부모 싸움 해봤어요? 혹시 사모님 해보셨어요? 해봤대요. 아이고, 우리 사모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선생님은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고. 선생님은? 해봤어요? 여기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선생님은요? 안 해봤어요? 선생님은? 안 해봤어요. 근데 해본 사람이 더 잘하신 거야. 박수 한번 더 쳐주세요. 왜? 그 정도로 내 자녀를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 자녀를 끔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신 게 그거라는 거지. 내 자녀만 소중히 여겼고 상대방의 자녀는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을 만나면 다시 만나면 내가 그때 미안했습니다. 가서 용서를 한번 구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더 행복해질 것 같고. 아시겠죠? 어려워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가정과 사회, 국가는 내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자, 나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항상 제시셔가지고 나는 이 국가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 자원을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원은 고로 나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배우자, 내 자녀들, 이웃들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싸가기 바쁠까요? 행복하게 해주기 바쁠까요? 행복하게 해주기 바쁘다. 제가 와이프한테 그랬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려고 하냐? 아니 정말 행복한 말만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나는 어떻게 해서
칭찬해주기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하면 웃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기 바빠 죽겠는데 왜 지원적인 생각을 안 하시려고 하냐. 그러면 와이프는 그냥 그 얘기를 합니다. 아까 했던 말 뭐라고 해요? 다르다. 그러면 할 얘기가 있다 없다? 없어져버려. 그냥 없어져버려 자동으로. 그래. 언니는 딱 한 가지. 왜? 월급을 조금 갖다 주는 거. 아 그렇지. 내가 그걸 인정해요. 제가 월급을 너무 조금 갖다 주는 거 인정해. 그 원인이 그거거든. 월 우리 집에 40만 원 갖고 쓰거든요. 근데 내가 와이프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40만 원 너무 힘드니까 10만 원 올려달라. 그러면 내가 똑바로 얘기했어. 당신 남편 월급이 200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50을 떠버리면 내가 또 11만 원 쓰거든. 저도 아껴 써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있는 돈 가지고 써야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죽었다래요. 올려달래요. 그럼 어떻게 나고 답이 없어.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야지. 맞아요. 둘 중에 한 명이 월급을 오르든지 아껴 쓰든지 그렇지. 둘 중에 하나 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황. 네, 그런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실패하고 실패하고 사회의 바닥으로 사회 바닥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내려간다 좌절하지 맙시다. 자잘하게 하시라. 자, 제가 예를 하나 드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11월, 12월에 우리 회사에 성과 보고를 해서 마스크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마스크를 구매했는데 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 알겠지만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투명하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 거래하지 말라. 그럼 그 투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그 사람하고 거래를 한 거예요. 왜? 싸게 많은 것을 사기 위해서 마스크를 구매하는데 그분이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저는 그분에게 돈을 다 지불했어요. 얼마나? 600만 원 넘게. 그러면 박스 차 트럭으로 한 트럭을 한 1톤 트럭으로 한 트럭을 갖고 온 거예요. 만 몇 개를 샀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여기 창고에다 저희가 창고가 없어서 그분 창고에다 맡겨놨어요. 잠시 맡겨놨다가 1월달에 물건을 다시 받기로 했어요. 연 지나고. 근데 받았는데 받기는 받았어. 근데 그 제품이 아니고 다른 제품은 또 섭외해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냐, 그분이 사기를 당했어. 그래갖고 그분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물건을 맡겨놨던 게 없어진 거죠. 그러면 그 물건을 우리한테 원래 맡겨놨던 가져왔는데 다른 걸 가져오니까 당연히 이쪽 업체에서는 새로운 걸로 우리한테 나쁜 걸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사장님 너무 믿었기 때문에 전화해서 나한테 그랬어요. 그 물건 잘 받았다고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매달 며칠 날짜로 준다고만 얘기해 주십시오. 저 그대로 해주죠. 근데 거기서부터 나갔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이미 당신한테 돈 지불했고, 그 본인도 잘 가지고 있는데, 왜 이제 와서 나 그걸 또 얘기하라고 하냐?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도 또 그 사람을 믿어주기 위해서 뭐 도와주려고 했다가 보니까 해버렸네. 나중에 내가 그 돈을 다시 물어주라고 업체에서 연락이 온 거야, 나한테. 나는 이미 돈 다 지불했는데. 그리고 그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근데 내가 무슨 죄를 내요? 그 600만 원 주고. 이미 다 끝났는데, 결제 작년에 다 정상까지 다 끝났는데. 근데 그 사장님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1억을 넘게 피해를 봤어. 그래서 그 아는 분한테 돈을 빌려서 그 값을 지불하고 나한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나요. 원수를 사랑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 예를 들어서 이 선생님이 잘못했어요. 이 선생님이 잘못했으니까 이 선생님은 또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줄 거야. 예를 들어서 사모님한테 피해를 또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모님이 피해를 받았죠? 그러면 이분한테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은 또 이분한테 피해를.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전부 다 피해지고 막 묶이고 싸우고 찢고 벗고 이게 바빠. 근데 여기서 이분이 너무나 착해가지고 여기서 멈췄어. 뭘 멈췄냐? 나 잠시 기다려주고 당신이 좀 갚아줄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여기서 멈춥시다. 다른 사람이 피해 주지 맙시다. 이렇게 멈췄어. 그래갖고 그 업체 다른 사람 그 돈 빌려준 사장님한테 내가 전화를 걸어갖고 설득을 했어.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멈추게 합시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저 사람은 저 사람한테 막 계속 이 피해를 주면 정신이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단절시킵시다 하고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해가지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흐르니까 이 사장님이 원래 피해 줬던 사장님이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서 잘 해결을 해가지고 그분이 세상에 이번에 45만 장을 기부를 하신 거예요. 엄청나게. 박수도 한번. 이렇게 용서를 하게 되면 더 좋은 일이에요. 내가 만약에 그때 그랬다고 이 사장님 먼저 니는 끊어버리고 안 했다. 그러면은 뭐 없는 거죠. 어떻게 알아? 그냥 그 사람 욕하고 나도 혼자 그 사람 절대 거래하지 않고 그건 끝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누구한테 피해를 줬을 것이고 그럼 피해 주다 보면 정신이 없어. 제가 제 사비를 갚으려고 한 200만 원 정도. 그리고 서로 양보하고 뭐가 150씩 남자 뭐 이렇게 막 하다가 그냥 서로 이쪽에서는 물건을 가져주는 걸 하고 저는 그럼 끝난 거예요. 저는 기도밖에 한 거거든요. 그냥 저 위에 계신 분이 해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좌절. 여기서 만약에 좌절했습니다. 그 45만 원 돈으로 환산할 거 아니냐? 6,700만 원. 저는 200만 원 손을 볼 뻔했는데 6,700만 원을 다시 내가 어떻게 됐어요? 몇 배로 갚아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용서를 해주라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엄청 어려워요. 선생님 혹시 원수를 사랑해 본 적 있어요? 선생님 너무 착해서 원수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 혹시 원수 지어본 적 있어요? 없죠. 선생님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원수 친 적 있죠? 있죠. 그쵸. 딱 있어. 딱 있어. 그러니까 그분하고 이제 지금도 거래 안 해요? 안 하고 싶은데 네. 하나님이 하라니까 네. 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가정에 내 부모 형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 오해하면 안 돼요? 선생님 형제가 있죠? 네. 그 형제 중에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가서 해서 그분이 살인자가 됐어. 그러면 그 형제가 살인자가 돼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이 형제가 아니지만 그분은 살인자라고 다 욕하고 다닌다. 근데 이분이 너 살인자야. 너 살인자야. 그래서 형제가 아니에요? 형제들. 형제잖아. 살인자가 그래도 형제야. 형제는 마찬가지. 여기 모든 사람들은 저 위에 계신 분이 주변은 동의하는 거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거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분에게 용서를 해주지 않고 사랑을 해주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면 나는 그 사람과 거래하면 안 되지. 그리고 그 돈은 나도 법원에 소송을 해야지. 왜 내가 돈 받았는데 나한테 또 돈을 달라고 하냐. 그렇지만 그거를 차단시키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에 조금이나 실천하는. 자, 예를 들어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우리 가정 얘기를 하면 재밌잖아. 저희 어머니는 못 배우셔서 학교를 안 나왔고 저희 아버님은 장애인이어가지고 학교를 못 갔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님은 엄청나게 똑똑하셔. 장애인. 근데 우리 어머니는 못 배우셔가지고 엄청 몰라.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만났을까요? 세상에 살면서 사모님 원장님하고 결혼하셨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결혼하실 수 있겠어요? 그냥 우리 객관적으로 생각해. 결혼할 수 있어요? 쉽지 않죠. 선생님 결혼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지금 되게 착하게 생기지 않나요? 선생님 결혼하시어요?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안 해요. 선생님 혹시 결혼하실래 그런 분 있어요? 이런 거.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분 결혼했어요. 하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님 결혼했잖아요. 왜? 아버님의 말씀을 못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는 못 배웠다는 이유로 말씀을 못하는 사람하고 살아야 하고, 우리 아버님은 너무 똑똑하신데
아버지가 본인이 말씀을 못하기 때문에 못 배운 사람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과연 어떻게 70년, 80년을 살아가시는가? 그런 거예요. 그냥 본인들이 내려오는 하신 거죠.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두 분 다 피해자다. 두 분 다 피해자예요. 아버님은 5살 때까지 멀쩡하셨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의료 기술이 없으니까 열이 나면 빨리 치료를 해놨는데 침밖에 없었잖아요. 침으로 맞았는데 그 침이 잘못되는 바람에 안 되는데 우리 할머니가 하는 얘기는 미신을 하도 밀어가지고 내가 그 소리를 내가 죽어버린 줄 알았는데 어렸을 때는 뭔 내가 이 산을 잘못 가가지고 무엇이 어쩌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그 어렸을 때 제가 하나님 믿기 전이에요. 어렸을 때는 얼마나 공포심이 있었는지 불교, 유교 이런 데는 가봐요. 다 무서운 것만 얘기해. 좋은 거 얘기해주지 않아. 무서운 얘기밖에 안 해. 너 여기 문턱 밟으면 큰일 나. 근데 그걸 따지고 보니까 옛날에 집이 나무로 이렇게 졌잖아요. 틀이. 그래서 이 나무가 시간이 흐르면 변형이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밟으면 안 되는 거였죠. 근데 그걸 그렇게 그냥 사실 있는 그대로만 알려주면 되는데 그걸 갖다 무섭게 얘기한 거야. 야, 그거 밟으면 너 평생 힘들어. 큰일 나. 이렇게 무섭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럼 내가 어렸을 때 그 겁도 되게 많았거든요. 전 지금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이라도 제대로 하지. 그때는 막 이러고 다닐 때였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무서웠어요. 저는 막 시골을 다 이렇게 보면 막 작대기 갖다 놓고 어떻게 보셨다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맨날 무서운 얘기밖에 못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다가 여기에 들어보니까 막 신세계가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 집에 부모님이 군대식으로 막 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아버지가 장애인이고 어머니가 못 배우셨으니까 그걸 누가 감당하셨냐? 할머니가 감당하셨어요. 우리 할머니를 제가 우리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해요. 왜? 오남 3녀를 다 키우시고 손자 3형제를 또 키워내셨거든요. 자기 자녀들도 못 키워서 도망간 사람들 많잖아요, 부모들. 그런 걸 따지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우리 여기 보면 좌절. 이 좌절이라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좌절을 버리라. 나쁜 건 버리고 좋은 것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이웃에게 좋은 사람이 될까?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제가 하시면 선생님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하하하하! 여기 써있죠? 책상을 두들기면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 이번에는 호호호호! 선생님은 일단 이쪽을 먼저 보셔야 돼요. 여기 삼각형이 무슨이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호호호호! 할게요. 시작! 호호호호! 옆 사람 보면 다시 한번 시작! 선생님만 시작! 눈을 보면서 해야지 막 눈에다가 불사수를 치고 막 하시면 안 돼요. 자, 이번에는 히히 할게요. 시작! 히히히히 뒷사람 반대 사람 보면서 자, 이번에는 헤헤헤헤 그렇죠. 발을 굴릴 때도 그냥 하지 말고 헤헤헤헤 하시면 다시 한번 시작!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어딜 가서 데이케어 센터 가서 해도 되고 병무장 가서 해도 되고 복지관 가서 해도 되고 어디 가서나 쓸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쓸 수 있는 거 간단하게 서로 교감할 수 있도록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자, 해볼게요. 김치! 김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김치! 김치! 이 치자를 하면 입꼬리가 올라가요. 지금 마스크를 써서 안 보이는 것 뿐인데 치자를 쓰시면 그 다음에 위스키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위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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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개구리 뒷다리! 개구리 뒷다리! 개구리 뒷다리! 개구리 뒷다리! 제가 제스처를 분명히 취하라고 했는데 제가 안 하니까 자, 김치는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김치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엄마가 먹여줄 때 있죠. 촥 찢어가지고 하면 이렇게 손을 싹 들어 올리면서 입에다 넣는 거 가능하면 하시면 됩니다. 김치! 김치! 넣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김치! 그 다음에 위스키는, 자, 위스키는, 글쎄, 이거 많이 해보신 분이라 바로 나오네요. 자, 먼저 따르시면서, 위스키! 여기 넣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시작! 위스키! 이렇게. 자기들이 자기 걸로 만드시면 돼요. 저는 요렇게 하는 걸 하는 거고, 선생님들은 또 만드시면 돼요. 자, 개구리 뒷다리는 어떻게 하나? 개구리 뒷다리! 하시면 돼요. 시작! 개구리 뒷다리! 맞죠? 개구리 뒷다리! 이렇게 쭉쭉 뻗으시면서 하시면 자연적으로 어르신들이 웃음이 잘 나요. 어머니는 뒷다리가 이상한데요? 앞다리가 하셨네? 이렇게 하시면서 멘트를 콕 알려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이고, 1시간 된 거죠? 아직 안 됐나? 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는 걸로 할게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저와 당신이 함께 할까요? 건강 10개명. 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시다. 이거 누가 제일 잘해요? 어린이. 그렇게 역시 얘 착하신 분은 달라. 손주를 지금 키우고 계셨어요. 상대방만 받았다 기분 나쁘다고 키지 말고 그래야 기분 다시 한번 시작! 왜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요. 마찬가지. 내가 가서 강의하는데 어르신들이 막 나는 이렇게 쳤잖아. 그 어르신한테는 막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어르신들에게 보여주면 어르신들은 자동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쳐볼까요? 시작! 어린이가 가장 사랑해요. 어린이는 하나는 우리 주희한테 내가 그러거든요. 너 9시만 넘기지 말고 자. 왜? 키 크야 하니까. 자면서 키 크잖아, 애기들은. 그러면 애기가 자요. 근데 능경능하고 아침에 보통 애기들이 몇 시에 일어나죠? 혹시 선생님 몇 시에 일어나는 걸 많이 봤어요? 자녀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그렇죠. 7, 8시 정도 많이 일어나요. 그 깨우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거를 우리 주인은 지금 7시면 일어났어요.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나중에 초등학교 가도 문제가 안 돼요. 여기다 그때 깨우기 바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냥 지금 알아서 스스로 가야 합니다.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는 그냥 실천으로 보여줘. 우리가 애기들이 치카하기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하죠. 근데 우리 애기는 치카하는 걸 겁나 좋아해. 왜? 보여줘. 이빨을 닦는 걸 엄마도 보여주고 아빠도 보여주고 그 아이가 자랄 때부터 치카하는. 그래서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신생아 좀 지나고 애기 유아 시절에 배워서 지금은 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 애기의 치실도 해요. 그 애기들이 치실을 못하잖아. 우리 엄마가 저 와이프가 무서운 사람이라니까. 치실을 지킨다니까. 근데 그 아이가 그 치실을 거부해 안 해? 절대 안 해. 당연하다시 해. 신기하더라고요. 나도 하기 힘든 치실을 그 아이가 해요. 신기하더라고요. 하여튼 달라. 11년 만에 와서 좀 다른 거야. 자, 하루에 30분 이상, 주 4일 이상 운동을 합시다. 나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루에 30분 이상, 주 4일 이상 운동합시다. 자, 30분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4일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하루에 30분! 며칠? 4일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다시 한번 하루에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최고야! 이거 가는 거야, 같이. 하루에 30분! 4일! 합시다. 뭘 하자는 거예요?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하는 걸 알려줍니다. 저는 이거 합니다. 어떻게 하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이런 거, 발차기,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붙이기, 그 다음에 허리 내리기, 이런 거 스트레칭을 합니다.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다가 어르신들이 바로 쓰러지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상대방의 박사 치고 둘, 그렇게 이렇게 넘겨가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알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걸 했죠? 반대쪽으로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는 거고. 그 다음 이번에는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팔을 위로 쭉 올리죠. 근데 이거 어르신들이 하기 쉽아요, 어려울까요? 어려워. 어깨 안 올라가요. 안 올라. 그래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것만 천천히 올리시고 다시 내리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나같이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면 골쳤고 그러니까 재밌게 우리 옛날 노래 뭐 좋아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쨍하고 헛들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웃으면 복이 와요 뭐 이런 노래를 하든지 요즘에 유행하는 노래를 틀어주면서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식사를 아침, 점심, 저녁을 아주 불균형하게 먹는다. 그렇지. 역시 우리 선생님들은 똑똑하셔갖고 제가 거꾸로 얘기해도 다르게 얘기를 하세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인데 우리 어르신들이 잘 하시는데 간혹 혼자 계시는 분들, 둘 분만 계시는 분들 좀 그러시다 보니까 아침은 모르고 나가서 친구들 만나는 거고 저녁은 또 더우시고 한 끼밖에 안 먹는 어르신들이 좀 생겨요. 그것을 바꾸어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못했던 것들 한번 상을 내놓은 상에다 채워놓으시고 내가 그래도 70년, 80년 사셨는데 좀 먹을 내 맘대로 먹어봐야겠다. 그리고 물을 하나 갖다 올려놓더라도 상 위에다 올려놓고 주시고 그런 걸 알려주는 거죠. 어르신들한테 내가 자신있게 살아왔다는 것은 이게 부끄러워서 막 이렇게 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70년, 80년 엄연히 사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앞 선배로 사셨잖아요. 우리의 부모로 사셨고 어르신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런 자존감을 물려주는 역할을 우리 선생님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자, 여기 볼까요? 좋은 이웃입니다. 아까 좋은 이웃 대화가 말했죠? 네. 좋은 이웃은 그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 혹시 아파트 사세요? 빌라 사세요? 주택. 아, 여기 부자네요. 부자 한번 박수 한번 쳐줄까요? 우리 사모님 아파트 사세요? 주택 사세요? 아니면 뭐 빌라 사세요? 주택. 여기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기 부자들만 오셨나요? 선생님은 아파트 사세요? 빌라 사세요? 상가 사세요? 여기 너무 박수 주택. 선생님은 어디 사세요? 주택 삽니다. 여기 박수 이상하네. 선생님은요? 제일 가난한가 봐요. 빌라서 빌라. 선생님은? 다 사는데요. 세 개 다. 세 개 살아요? 여기가 제일 부자네? 여기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선생님은요? 저는 공동주택이야.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면 아파트인가요? 아니야. 빌라예요? 저희 집이 없어요. 교회 선택이. 아, 예. 아, 공동주택. 아, 네. 자, 여기 아까 빌라 사는 거 있어요. 네. 빌라 윗집, 옆집, 아랫집. 잘 알죠? 네. 알죠. 근데 대답하는 게 바로 안 나오고 생각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응? 자, 좋습니다. 선생님, 네. 그 주택이 옆집, 윗집은 없으니까 뒷집, 앞집 다 잘 알죠? 네. 몇 년 하셨어요? 10년. 10년. 선생님 몇 년 하셨어요? 21년째. 사모님은 몇 년 하셨어요? 6년. 말하지 마시고. 선생님은 몇 년 하셨어요? 2년. 아, 오히려 선생님 아예 말을 터뜨려요. 자, 21년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그 옆집, 뒷집, 앞집, 네? 그분들이 선생님 오시면 신발 벗고 막 뛰어나가요?
어르신들이요 그걸 모른다. 다 어르신들만 알아요, 주변에? 네, 한 3, 40년 이상, 뭐 50년 사신 분들이어서 뭐 거동이 뭐 이렇게 뭐 자유롭거나 그러시나요? 저를 보고 뛰어나고 뭐라고 얘기하지? 그 어르신들이 그래도 우리 딸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딸 같은 뭐. 그런 건 있어요. 저희 이제 그러니까 항상 그러시이 보이니까 뭔 일이 있으면 제가 없어도 와서 얘기를 해줘요. 하고 저희는 전화도 오고 찾아옵니다. 여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좋은 이웃은 그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가 먹을 거,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하는데, 오늘 당근을 보니까 1,000원밖에 안 돼. 근데 옆집이 생각이 났어. 그래서 2개를 샀어. 그래서 하나는 옆집에 갖다 주고, 하나는 내가 먹어. 옆집에서 왜 이런 거 갖고 왔어? 나 이거 먹기 싫어. 그러던가요? 뭐라고 해요, 옆집에서? 내가 싫어하는 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사왔을까? 그렇지. 거의 대부분의 옆집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그 옆집 사람이 아닐 경우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거 왜 갖고 왔어? 부담스럽게. 그게 뭐야? 원수리. 그러니까 간단해요. 제 옆집 사람이 내 좋은 이웃인가 아닌가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어요. 테스트. 또 당근만 사갔다가 하지 마시고 감자를 사갖고 와서 감자를 하나 줘요. 부담 가져가서 하나님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먹고 있는 걸 일부를 나눠서 주는 거예요. 김치 담아서 나눠줬어요. 그렇지! 잠깐만. 그게 바로 좋은 이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지고 하는 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내 이웃이 좋은 이웃을 하는데 나는 좋은 이웃이 아니어서 상대방만 좋은 이웃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항상 이사 가면 그래요. 학교 가면 애들 학교 가면 좋은 친구 만나. 내가 좋은 친구 될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좋은 친구만 만나는 안 되지. 나도 좋은 친구가 되고 상대방도 나의 좋은 친구가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고 현명한 방법이에요. 제 말이 맞아요? 맞습니다. 여태까지 그랬죠. 좋은 이웃 만나게 해달라고 했지. 내가 좋은 이웃 되게 해달라고 한 번도 해본 적 없잖아요. 그죠? 제 말이 맞아요? 틀려? 선생님,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그 기본 패러다임을 깨는 그 기본 관리죠. 여기서 이렇게만 들으면 되는데 이걸 못해. 왜? 맨날 주입식으로 배워가지고 서로 교감하는 걸 배워야 하는데 저는 수업을 해도 이렇게 항상 물어보잖아요. 같이 하라고. 거의 대부분 일방통이 많아요? 많아요. 저는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선생님들 좀 많이 괴롭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좋은 이유. 알겠죠? 네. 그리고 또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거리인을 나는 본 적이 없다. 거리인. 있어요. 거리인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손 들어봐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봤죠? 근데 왜 이렇게 혼자 심각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제가 오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거리인을 봤을 때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내가. 우리 거의 대부분이 자는 젊었을 때 뭐라 하고 자는 젊었을 때 어떻게 했으면 저렇게 하는 거야. 할아버지 돼가고 할머니 돼가고 왜 펜치 주고 다니지?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왜 안 했을까요? 나는 풍족한 가정에 태어났고 풍족한 부모님 밑에서 살았고 풍족하게 먹고 자랐고 근데 저는 안 그랬어요. 우리 집에 우리 할머니가 되게 부자예요. 돈이 32마리고 같이 2마리하고 40마리 넘었어. 근데 나는 남들이 봤을 때는 부자인데 나는 되게 가난했어. 왜? 돈도 없지, 부모님한테 사지도 못하지, 할머니한테 살아. 그러면 그 눈치를 나는 어렸을 때 그 눈치가 빠삭해갖고 지금도 눈치 잘 봐. 그냥 물어보는 거잖아, 내가.
왜 인상 쓰고 계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워. 아까 애기가 뭐였죠? 치카치카 하는 걸 따라서 하면서 부담이 없어지면서 아이들이 하는 것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좋아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경비 아저씨. 어디 가면 경비 아저씨 난 만난 적이 없다. 선생님, 경비 아저씨 만난 적 한 번도 없어요? 있죠? 응. 그 아저씨한테 혹시 뭐 해준 적 있어요? 말이라도. 말로 안 했어요? 아니, 수고하십니다. 네, 그치. 이런 말은 많이 들었고 많이 해줬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꺼내가지고 그리면서 수고하십니다 하는 거는 좋은 이웃이에요, 나쁜 이웃이에요? 좋은 이웃이에요. 그걸 하셔야 돼요. 우리는 제 강의를 들었으니까요. 제가 하는 건 그거예요. 가서 실천하셔야 돼요. 실천을 해서 그분들의 어떻게 해서든 좀 도와주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은 그럴 거 아니야. 맨날 듣는 소리가 내가 당신은 어떻게 살아서 그렇게 살았어요? 이 소리를 많이 들었지. 당신 잘 살아서 이렇게 살았네? 그 소리 들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나는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일 간단하다고. 내가 먹을 거 하나 살 거 2개 사서 나눠줍니다. 혹시 지나가다가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 뜨겁게 힘들게 일하시는 분이 계시다. 하나 더 사서 드려요.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마스크 사건 알죠? 전철에서 버스에서 뭔 사건 했어요? 마스크. 처음에 우리 마스크 안 쓰고 다녀가지고 뭐라고 써? 욕하는 사람만 있었잖아. 왜 마스크 안 써요? 그 마스크 이게 꺼내면서 마스크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이 나한테 욕해? 나 여기 마스크 썼다고 욕하냐고. 안 하잖아요. 그 마스크 얼마나 한다고. 솔직히 그때 만원 갔을 때 있었어. 있었어요. 근데 이거 내가 줄 생각은 왜 안 하냐. 내가 주면 그냥 다 조용해지고 다 행복해지잖아. 근데 우리는 비난하기 바빠. 그거는 여기 뭐야? 좋은 이웃이에요? 나쁜 이웃이에요? 나쁜 이웃입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야. 왜? 주입식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럼 누구를 원망할 게 아니야. 우리의 살아온 환경이 그랬던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뭐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누구야? 좋은 이웃인데 또 뭐야? 강사님들이시잖아. 그러면 강사는 상대방에게 좋은 것들을 영향을 줘요? 나쁜 걸 줘요? 좋은 영향. 프로그램을 넘겨주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좋은 이웃이 뭔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아시겠죠? 네. 뭐 좋은 이웃 간단하죠? 어려운 거 아니죠? 네. 다 하실 수 있죠? 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아침에 전철에서 내리면 저를 기다리는 분이 계세요. 식사를 안 하고 거기서 매일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나는 제가 어렸을 때 한 적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 돈을 줬어요. 익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내가 이렇게 돈을 주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쫓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왜 줬어? 주면 안 돼. 저 사람은 맨날 저것만 해. 그래서 나중에 저도 생각하고 맨날 방송사를 봤는데 그래서 안 했어.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보고 깨닫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왜 지금 그렇게 밖에 살 수 없는지 그 사람 환경에 대해서 모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내 도움을 평생 받는다는 분량이 없어요. 내가 가다 보면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저는 그걸 하거든요. 사마리아 돈이 있어요. 사마리아 돈이 있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사서. 그럼 나무는 사마리아에 했으니까 행복하네. 한번 해보세요. 주면 행복하게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해. 주면. 이게 좋은 이웃이 되면 정말 행복해지실 거예요. 어때? 오늘 마음에 안 들어요? 자, 마지막. 자연, 자연, 공기, 햇볕, 비, 바람, 눈을 주시네. 뭐 한다고요? 감사합시다. 이 감사는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세상 사람이 됐던 누가 됐던 이 감사를 쓰는 동시에 나의 감사가 이 감사가 부정의 말이에요? 긍정의 말이에요? 긍정의 말.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내가 그렇게 당했지만 내가 거기서 감사하지 않고 불평을 했다면 거꾸로 45만 장이 나한테 오겠지 안 오겠지? 마찬가지예요. 그 거리인한테 제가 있는 곳에 좀 나눠주는 것 뿐인데 내 돈이 내 주머니가 털고 털려가지고 옷도 못 입고 밥도 못 먹고 막 그러고 살아요? 아니잖아. 제가 우리 와이프가 너 이거 잘하시더라고. 와이프가 뭘 잘하냐면 계산을 좀 이렇게 적었어. 쓴 거 남은 돈 딱 해서 했는데 세상에 내 월급 아까 얼마나 왔어? 200만 원이에요. 뭐 가족 강의는 206만 원. 근데 매달 들어간 게 320만 원. 어떻게 돼요? 근데 마이너스 한 번도 안 됐어요. 신기하죠?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소리가 보이지 않는다.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해봐요. 보여? 신기하다니까요. 이거 해야 돼, 이거. 우리 공기가 눈에 보여, 안 보여? 근데 있는 거 믿어, 안 믿어? 믿죠? 신기하죠? 햇볕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죠? 비는 보여요. 바람은 느끼죠. 눈은 보이죠. 근데 자, 이 햇볕은 오래 지면 어떻게 돼요? 타버려, 화상이. 그 눈은 나중에 녹아서 없어지면 어떻게 돼? 시커매. 근데 비, 공기, 바람. 이거 비는 눈에 보이긴 하지만 뭐예요? 물이죠. 물. 공기는 눈에 안 보이지만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숨 쉬는데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바람. 그렇지. 뜨거운 열기를 보내기도 하고 왔다 갔다 우리를 또 시원하게 해줘요. 우리가 바람 불면 흔히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겨울에 바람 불면 추워 죽겠네. 여름에 불면 뭐야? 더워 죽겠네. 봄, 가을에 불면 시원하네. 같은 건데 어느 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같은 사람을 만나는데 어느 때는 이 사람은 너무 이쁘시네요. 근데 어느 때는 이 사람은 이러고. 왜? 본인의 마음이 그래요. 본인의 마음이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상대방이. 나도 마찬가지로 와이프한테 막 해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와이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애기가 태어나면 절대 싸우지 말자. 그런데 싸울 거야 안 싸울 거야? 겁나게 싸워. 뭐 몇 년 만에 왔다고 했어요 우리 애기가? 11년 만에 왔는데 그냥 나는 그 아이 보면 그냥 감사하다는 말이 그냥 절로 나오거든요. 근데도 그냥 그 아이가 제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지지받고 격려받고 막 그렇게 살았을까요? 응? 우리 환경 아까 얘기했죠.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못 살았죠. 근데 세상에 그 5살짜리 아이가 내가 뭘 해줬거든요? 그 아이 입에 넣으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 정말 멋지다. 그 소리 깜짝 놀랐어요. 5살짜리가 워낙 부사적인 끝내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정말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한 명 있었어. 다른 선생님이. 근데 우리 집에서 그 많은 식구들 중에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아이가 5살짜리가 있어. 뭐 이렇게 뭘 그 간단하게 해줬어. 근데 우리 아빠가 이렇게 잘해주네. 멋지다. 얼마나 놀랐는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선생님 오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이쁘시고 아름답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선생님 처음에는 되게 무서웠는데요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고 인상이 바뀌었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아까는요 콧등에 내려놓고 다니는데 지금 오늘 너무 좋아요. 이렇게 서로 웃음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네, 그냥 마치겠습니다. 아니, 쓰셔도 돼요. 아, 너무 착하죠. 저왜 이렇죠? 오랜만에. 퇴원하신 거예요? 네. 언제? 진짜 세연 하세요. 네.